예. 자, 이종근 시장님. 네네.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두 개였다. 쌍끌이 수사 그런데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건 이제 닿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검찰이 하나인데 어떤 때는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어떤 때는 동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둘 다 사실은 다스 수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두 다 사실 그 고발에 대한 수사거든요. 동부지검 같은 경우는 120억 횡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다스의 그 횡령액 120억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140억 그러니까 그 다스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주들이 이제 고발을 한 것인데 둘 다 사실은 이제 그 다스와 관련해서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스와 관련한 것에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 친형의 아들이라든지 혹은 이형모 이 관리인 그러니까 이병모 관리인 그러니까 네. 이 MB의 당시의 자금을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자금을 직접 이렇게 인출하고 했던 네. 자금 관리인이죠, 이병모 관리인이 이제 그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다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 상황이 일단 드러났고 두 번째가 국정원 특활비 부분, 네. 세 번째가 이제 댓글 조사 부분입니다. 네. 댓글 조사 부분은 뭐 상당히 이제 수사가 완성이 됐지만 첫 번째 부분에서 다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증거와 증인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스 관련 수사에서요. 네. 지금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지금 떠올랐는데 네. 그 다스 소송비 40억을 대납한 게 맞다. MB 측 요청이 있었다. 그게 뭐 이건희 회장의 어떤 특사 관련인 것으로 그런 취지로 네.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수사가 세 가지 이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뇌물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 이제 BBK에 다스가 투자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BBK 김경준 씨가 140억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걸 관련해서 이제 다스가 소송을 합니다. 근데 다스가 처음에 소송에서는 돈을 돌려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쯤에 에이킨 컴프라는 이제 미국의 로펌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김경준 씨의 스위스 계좌에 있는 140억을 돌려받습니다. 네. 근데 이 에이킨 컴프라는 그 로펌이 어느 회사냐면 삼성전자의 소송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왜 이 에이킨 컴프라는 회사가 왜 소송을 맡았느냐? 결국은 이학수 지금 부회장이 이야기를 해서 한 46억 정도의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납을 해줘서 결국 이제 돈을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학수 지금 전 부회장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 김병준 지금 비서관 같은 경우는 MB의 승인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건희 회장의 특사가 이루어지거든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특사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그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해주고 그 다음 바로 곧 이어서 특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 뇌물죄 부분을 좀 의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줄기차게 다스는 누구 거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뭐 자금 흐름을 쭉 보니까 이게 혹시 이명박 대통령 연관된 거 아니냐 많이 했지만 만약에 삼성에서 46억이나 거기에 소송 비용을 대납을 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 개인 회사라면은 과연 46억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정황 증거고 또 하나는 네. 나머지 이제 증거들이 모아는 가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송 관련 부분에서는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이것 자체 혐의가 뇌물죄이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떤 사법처리할 수 있는 스모킹 건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아마 이학수 전
부회장, 그다음에 삼성 측, 이 고리, 연결고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제 소환될까 그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뭐 이번 달 말 아니면 뭐 다음 달 초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을 몇 번 소환을 할 수 있다? 그건 사실 그만큼 또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한 번에 끝낸다. 그러니까 한 번 불러서 최소한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고 진술을 받아내려면 그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저는 신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소환되는 어떤 시점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아마도 김용 여사나 혹은 이시영 아들 이시영 씨 네. 이 두 사람이 소환이 결정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소환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고리. 그 두 사람의 증언이 마지막 고리고 또 가족들을 소환함으로써 마지막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직전에 저는 가족들 소환이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소환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아직도 정무적인 판단이 좀 개입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법대로 해서 검찰이 그만큼 어떤 그런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네. 그 구속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왈가왈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그만큼 모든 전직 대통령을 박탈하고 전부 구속을 한다 두 사람을 그랬을 때 닥쳐올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정무적인 어떤 고려가 거기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근님, 위원장님.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도 거부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만 만났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도태우 변호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호사를 바꾸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본인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일단 변호인들 다 해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일단 그 다른 이제 그 국선 변호인들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지금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민사사건을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3건 정도의 지금 민사사건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그 유일한 민사사건 대리니까 그 이제 자격으로 일단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아마 특히 도태우 변호사 만나서 도태우 변호사 한 이야기가 애국 활동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도태우 변호사한테 여전히 애국 활동 하시죠? 뭐 이렇게 네. 또 물어봤다고 하고. 네. 근데 이 애국 활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태극기 집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면 수감 중에도 그렇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큰 메시지를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남았습니다. 최순실도 이제 선고가 났고 20년 났고 이제 박 전 대통령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 박 전 대통령이 애국 활동이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네. 뭐냐면 이제는 본인은 법적인 다툼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 결국은 이제는 장외의 자기 지지 세력, 이 세력을 어떻게 규합해 나가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나와서 한 이야기도 보면 향후 아마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은 법정 투쟁보다는 실제 이 애국 활동, 즉 태극기 집회, 여기와 직접적 연결된 활동들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뭐 전략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그 접견 거부를 했을 때부터 우리가 추측을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어떤 재판 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려면 국선 변호사를 접견하면 사실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어떤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접견도 거부하고 출석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빨리 끝내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빨리 끝내서 정치적인 어떤 해법, 예를 들어 사면이라든지 한 정부가 한 정권 2년차, 3년차 되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 총선이라든지 이때 화합적인 어떤 측면에서 자신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하에 정상적인 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까지 뭐 버티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겠다보다는 내가 이 정상적인 재판을 안 받을 테니 재판을 끝내라. 재판은 그대로 걸석 재판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위원장님. 네. 자,
최순실 씨 형량이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의 선고 형량을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판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엄청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일단 이제 김세형 재판관 형사 22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가 재판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인식 자체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13가지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 11가지가 공범 관계가 이번에 인정이 됐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개의 어떤 혐의를 지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국정농단 개입한 거로 해서 20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법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25년에서 무기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다른 거 이제 할 경우에 또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될 텐데 아마 그런 걸로 보자면 박 전 대통령 혐의는 최순실보다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 무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좀 판단할 텐데 예. 일단 정도로 뭐 법률가들 이야기는 한 25년 정도 형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 거죠. 25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70대 중반까지는 결국은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된다면 되는데 이제 아까 이 말씀 이종문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도 이제 걸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가 최순실 씨 지금 나중에 하는 이유가 나도 재판 안 받아버렸더라면 뭐 이렇게 최순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사면이 될 게 아니냐는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형량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현종 논설위원하고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